경기 북부 지역에서 다방 여주인 2명을 살해한 이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왜 살인까지 저지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도주한 이유는 무서워서라고 밝혔습니다. 강릉으로 도주한 이유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셨어요? 그냥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살인을 저지르고 금품 수십만 원을 훔친 사실을 확인해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절대 목표 들어갔다가 절도가 걸려서 다투면 싸우면 강도가 되잖아요. 사람 죽이고 가져갔기 때문에 강도살인이 된 거죠. 이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경기도 고양시 한 다방에서 금품을 빼앗고 여주인을 살해했는데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우발적 살인을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 살해 엿새 뒤에는 양주시 한 다방에서 또다시 살인을 저질렀는데 이때도 금품을 훔쳤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상공개위원회 개최 여부를 논의해 이르면 다음 주 초쯤 신상이 공개될 전망입니다. 마스크에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경찰서로 압송됩니다. 혼자 영업을 하던 다방 여주인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모 씨입니다. 일주일 동안 그럼 어디로 도망 다니신 거예요? 그냥 걸어다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고양시의 한 지하다방에서 60대 여성 업주를 살해하고 달아났습니다. 또 그제 저녁엔 경기도 양주시 한 다방에서 60대 여성 업주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 식구들이 다 지금 쓰러져 계시고 지금 막 이런 상태거든요. 동생인데 너무 착하고 열심히 와서 일만 하던 사람이에요.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훔쳐 달아난 이 씨는 경기 북부 지역과 서울 등을 배회하다 버스를 타고 강릉으로 도주한 뒤 추격한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최초 범행 일주일 만에 붙잡힌 이 씨는 술만 마시면 강해 보이고 싶어져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범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도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약하다고 느껴서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경찰은 이 씨에 대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등을 추가 확인할 방침입니다.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한 다방에서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의 부검 결과 이 여성은 목 졸려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게다가 몸에서 폭행의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네, 여성은 어쩌다가 이렇게 피해를 다방에서 입게 된 건지 전혜연 평론가님 어떤 얘기입니까? 예, 이 사망한 50대 여성은 다방의 주인, 보통 우리가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분이었습니다. 평소에 다방 형태로도 운영을 하고요. 또 주류도 좀 팔았던 것으로 주변 주민들에 따르면 전해지고 있는데요. 사고가 났던 그날은 이 사장과 직원이 같이 있었던 시간이 아니라 평소에는 두 사람이 같이 있었는데 이날 남성 그 손님이 있던 날은 저녁 시간대에 직원은 집에 갔고 이 50대 여성 사장님만 혼자 남아 있다가 이렇게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당시 상황과 관련해서 상인의 이야기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녁에 남자 손님이 와가지고 술을 한잔 하라 하니까 나는 몸이 안 좋아서 안 먹는다고 이러고서 그 언니가 술을 원래 잘 못 먹고 사장님은 술을 잘 먹고 그러니까 차 한잔 마시고 이제 얘는 퇴근 시간 됐으니 간 거지. 갔다가 아침에 와보니까 죽어있더래. 소파에 누워있는데 깨우니까는 벌써 죽었더래. 피가 이런 게 없었으니까 깨우니까 안 일어나더래. 충격적인 일인데 장유미 변호사님, 네. 이게 이 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로도 충격적이라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왜냐하면 연쇄살인 가능성이 지금 열려 있기 때문에 연쇄살인이요? 예, 충격을 주고 있는 건데요. 네. 일단 경찰은 연쇄살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진행 중입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12월 말, 그러니까 12월 마지막 날에도 굉장히 유사한 사건이 발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 당시에는 경기도 일산이었는데요. 다방을 운영하던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이 됐던 겁니다. 그 당시 상황을 신고한 건 그 여성의 아들이었는데 이 12월 말일에 어머니 가게에 가봤는데 불은 꺼져 있고 문도 열리지 않아서 이거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예.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이 지하 주점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여성은 숨진 채 발견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년 12월 30일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는 건데
백성문 변호사님, 네. 그러면 이 여성의 사망 원인도 밝혀졌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연쇄살인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예. 첫 번째로는 양쪽 다 지금 일산도 그렇고 이번 양주 사건의 피해자가 다방에 혼자 계셨던 점주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달 30일에 일산에 있는 다방의 여주인의 사망 원인을 보니까 질식사, 목 졸림에 의한 사망이었고요. 예. 그리고 폭행 흔적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양주 사건에서 사망한 50대도 동일하게 목을 졸려서 살해하는 질식사였고, 그리고 역시 또 폭행 흔적이 여러 차례 있었던 걸로 본다면 일단은 범행 대상도 유사하고 그리고 피해 정도, 피해 방식도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일단 동일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하고 추적 중입니다. 네. 동일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연쇄 살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의 이야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찻집 겸 술집 늦은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둘이 있을 때 여사당 공격하는 거 이런 시간대 수법이나 대상이나 뭐 이런 거 볼 때는 동일범으로 보여요. 시골 지역 이런 데 가면 여자들 대체로 이제 혼자 뭐 종업원 있어야 한 명 정도 소규모의 업장들이 꽤 많아요. 거기 항상 취약 지역이야. 성범죄 목적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금품 강도 목적도 있겠고 뭐 두 개가 다 있었을 수도 있고. 양주 광정면 같은 데는 양주에서도 좀 뚝 떨어진 곳이거든. 뚝 떨어졌는데 또 공교롭게 저 고향이나 파주에서 넘어오는 길목은 또 돼. 동일범이라면 고향에서 걸어서 양주 광정면 쪽으로 이렇게 양주 쪽으로 진입할 수 있거든. 직업 관계건 뭐 와서 무슨 일을 했었건 거주를 했었건 분명한 거는 지리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범인이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담 아나운서 범인 잡혔습니까?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이요 인상착의와 함께 이 용의자의 사진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공개 수배에 나선 겁니다. 네. 이 남성 57세 이모 씨고요. 키가 17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모자를 쓰고 있는데요. 머리가 민머리라고 합니다.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자와 운동화를 당시에는 착용하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경찰은 옷을 갈아입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아까 이야기가 된 것처럼 단거리는 걸어 다닐 가능성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제보를 하거나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최고 500만 원의 검거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화면 좀 보여주시죠. 이 170cm의 남성이고 민머리고 또 모자와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다. 지금 화면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옷을 갈아입었을 가능성이 있고 57세 남성입니다. 이모 씨고요. 그리고 검거 보상금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니까 꼭 주변에서 비슷한 인상착의를 보시거나 비슷한 사람을 보시면은 꼭 신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네. 하루빨리 잡혀야 할 텐데 지금 경찰의 수사 상황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 지난달 30일 일산 서구의 다방 점주 그 피해 유족들의 얘기로는 일단 피해자와 이 50대 남성 이모 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이런 정도의 사건이면 원한 관계 같은 것이 있으면 사실 사람을 추적하는 데 좀 용이한데 예. 일단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니까 일단 피해자 주변을 탐문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CCTV 등을 통해서 도주 경로를 파악해야 되는데 일단 지난 2일 파주 식당 CCTV에서 한번 이 남성이 포착된 이후에는 지금 오리무중입니다. 예.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보통 용의자를 특정을 한 다음에 추적을 할 때는 지금 보셨던 것처럼 CCTV로 동선을 추적하는 거 있었지만 휴대전화 위치 추적도 많이 하거든요. 예. 휴대전화를 안 쓴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카드 같은 걸 결제하면 카드 결제 내역들이 뜨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또 이제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예. 전부 현금으로 결제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그리고 거주지가 특정이 돼 있으면 거주지 주변으로부터 탐문할 수 있는데 예. 거주지조차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추적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아서 공개 수배로 돌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동선을 한번 파악을 해보면 그 지난달 30일에 일산에 있었고 지난 2일에는 파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양주지 않았습니까? 그럼 주로 이쪽 지역에 있을 가능성이 높던지 사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현금을 쓰거나 이렇게 했다면 동선을 어쨌든 파악하기에는 그 근처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건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파주에 있었던 것까지 확인됐지만 오늘 양주 사건과 동일인이라고 아직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 예. 동일범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동일범이라면 아까 조금 전에 김봉식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이동 경로상 충분히 이 도보나 이런 것들로 이동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수색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사실 추적이 쉽지 않은 범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민들의 제보가 결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뉴스파이터 보고 계신 분들 저 수배 전단의 저 남성의 얼굴을 좀 보시고요. 좀 사진을 좀 확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 지금 인상착에서 환복을 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갈아입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 오른쪽에 지금 사진 보면 일단 저 남성이 모자를 벗었을 때는 민머리인 것을 지금 알 수 있죠. 지금 저 인상착을 유심히 보시고 혹시 저런 남성을 주변에서 혹여 이제 보신다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기도 양주의 한 상가입니다. 경찰 통제선이 쳐져 있고 경찰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오늘 오전 8시 30분쯤 60대 다방 여사장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여사장은 다방 직원이 발견했는데 당시 소파에 누워있는 상태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30년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같이 있는데 남자 손님이 와가지고 술을 한잔 하라 하니까 나는. 일주일 전 지난 30일 경기도 고양의 한 다방에서도 60대 여주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목이 졸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폭행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얼굴을 자기 동생이라고 알아볼 수 없게 그렇게 사장님도 오래 하셨어요. 참 좋아요. 두 사건 모두 저녁 시간 혼자 일하는 여성을 노렸고 목 졸라 살해한 범행 수법도 비슷합니다. 두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 감식 결과 동일범의 소행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50대 이모 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공개 수배했는데 키 170cm가량의 민머리에 평소 모자를 쓰고 다닌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족관계, 지인관계, 직장관계 아니면 이렇게 활동에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전혀 없습니다. 움직이는 동선에 따라 같이 저희가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실시간 범인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